네, 전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혹시 멀리서 오신 분 계십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뭐 멀리서. 초등학교 5학년 딸, 고등학교 1학년 아들하고 동갑내기 와이프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주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꽃 가지고 가서 우리 와이프 갖다 줘야지. 결혼한 지 한 17년 됐는데 이 사업이 새로운 만큼 제 아내와 저하고의 관계도 아주 점점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메 사업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행복감,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통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는데 한 10년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학조차도 부산 쪽에서 나온 친구들이 서울에 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서울에 사는 기간 동안 아메를 전달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알았던 건 아니고,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자영업, 무역회사란, 조그만 자영업 하고 있을 때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무역일을 하게 된 계기나, 사실은 무역일 하다가 아메를 하게 된 계기나 똑같습니다. 근본은.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을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주 평생 할 생각이었습니다. 꽤 오래 평생 동안 할 생각이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희 부수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의 결과가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갈까 말까 한 위치에 계신 그분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았고, 또 본부장한테 잘릴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 일을 다시 5년, 10년 하더라도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미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용감하게 이제부터 결단하고 자영업 해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제안이 없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쭉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조업체를 하는 선배가 저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야, 병주야, 이거 국내에 굉장히 잘 팔리는데 수출도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수출 될 것 같으면 그 일을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는데 후다닥 알아보고 얼른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선배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안할까봐. 왠가 하면 저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무역회사를 했습니다. 무역회사를 한 6년 정도 하고 있을 때, 자영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만들어진 매출과 소득이 계속 유지되려고만 하더라도, 그게 좀 괜찮은 상태의 매출이나 소득이라 그러면 그걸 유지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과정을 한 2번 거치면서, 한 10년 후에는 이것조차 힘들겠다. 이게 나빠졌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것조차 지금의 에너지나 열정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메이란 게 왔습니다. 막연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이라는 경험을 해보면서 이 일을 통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 점검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미스를 하고 나서 보니까 현실 점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한테 미스를 전달하면서 보니까 왠가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의 데이터, 아직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당장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건데, 뉴질랜드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인가를 찾아봤대요. 실제로 UMR인가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혼자 사는 돈 많은 할머니, 이분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은 많은 할머니인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좀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나이가 많아지면 내 아내의 행복지수를 내가 떨어뜨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야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분은 에이, 우리 와이프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위험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이런 큰 강당 같은데 부부를 앉혀놓고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싶으신 분 손 들으라 그러면 남자는 한 90%, 여자는 한 80% 가까이 손을 든대요. 근데 이걸 안 보는 방으로 각자 남자 여자 따로 딱 나눠놓고 딱 물어보면 남자들 한 90% 손을 드는데
여성들은 5% 나온다 그럽니다. 이 데이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와이프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부터 더 잘하고 더 뭔가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소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걸 현실적인 데이터로 딱 잡아서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쌓아가는 액션을 하시는 분은 또 오히려 굉장히 적으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한 사람은 아닌데 친구가 저한테 아메를 알려주면서 그 전에 제가 직장생활 자영업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기초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제 친구가 직접 저한테 아메를 전달해 주러 온 겁니다. 처음에 아메이가 왔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왔었습니다. 한 9시쯤 제 사무실에 찾아온 제 친구가 저한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네 꿈이 뭐고? 이러더라고요. 내 꿈은 왜? 이러니까 이래 살아가 어쩔래? 이러더라고요.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노? 이러.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는 뭘 기대했는가 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괜찮은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길래 저는 그 친구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루지 못하는 어떤 아이템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찾아와서 꿈 운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만 해라. 뭔데? 이러니까 니 혹시 아메이 안 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메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스쳐 지나간 거는 있는데 제가 아메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그죠? 물어보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딱 떠오른 게 뭐였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 댁에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간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훨씬 전에. 그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아메이. 그래서 제가 안다 그랬죠. 내 아메이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안다 그러니까 가방을 탁 열더만은 자료를 꺼내 놓는데 제가 한숨이 팍 나왔습니다. 정말 한 이따만큼, 여기서 이만큼 자료를 책상에 탁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들어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중간에 그만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들었는데 아주 많은 자료 데이터들 막 하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거 내한테 다 보여주려고 저러나 막.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보고 있는데 제한테 딱 들어왔던 데이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59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집권 기준으로 따지면 49년간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때 당시에 한 40몇 개국이었는데 집권 기준으로 따지면 58개국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고 그 어떤 나라도 실패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체의 데이터를 보면서 꼬리를 탁 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우길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단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간만 놓고 이빈스를 들여다보면 이빈스 속에 있는 가능성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내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회사가 오래되고 괜찮겠네. 그런데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설명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된다고. 니하고 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여력이 없다 지금. 지금 내가 하는 것만 하더라도 머리 털이 다 빠질 판이다. 진짜 원형 탈모증이 걸릴 정도로 머리가 숭숭 빠집니다. 자영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타이밍에 내가 어떤 결정을 못하고 손실은 계속 나고 있으면 그런 상태가 거의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자 그럴 때 저는 여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는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떠올랐습니다.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만 갖고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런 일 같으면 주는 돈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보자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는 소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거나 결과 만드는 사람들을 보자 이러니까 그때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너무 다양했습니다. 전업주부터 대학 교수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제안하는 이런 장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설명도 몇 번 들어보고 이런 세미나도 와보고 랠리도 와보고 이렇게 해서 이빈스와 관련된 것들이 저한테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전혀 아니었는데 한 7번 정도 들었을 때 이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친구 제안하고 상관없이 제 발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한테 아메를 설명한 게 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하고 제가 제 발로 미팅에 나오니까 그 친구는 저 같은 사람을 찾으러 막 다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못 찾았습니다. 잘. 저는 이제 미팅에 나왔고 그 친구는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지쳐가고 있었고 저는 그 친구한테 같이 미팅에 가보자고 하는데 그 친구는 막 전달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장소에 어쨌든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장소에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아주 쉽게 해소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메이 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굉장히 빨리 해소됩니다. 아메이 사업이 괜찮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성공한 데이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빨리 풀렸습니다. 근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장애로 저한테 왔던 게 뭔가 하면 아메이는 되는 사업 같은데 과연 나는 될까 이 생각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해 보니까 저는 끈기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교적이지도 않고 지금도 굉장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내성적인 편이고 어디 가 있으면 왜 사람들이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나를 아는 척하는 게 부담스럽고 요즘은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성격이 바뀐 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그런 게 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메를 처음 전달받을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끈기로 따지면 저는 뭔가를 계속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태권도 검은 벨트를 따고 싶어가지고요. 한 5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최고로 올라간 띠가 청띠입니다. 지금까지 띠가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띠, 청띠, 홍띠, 흑띠인데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거죠. 마음도 곧잘 먹는데 굉장히 잘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오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잘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웠던 건 뭔가 하면 저한테 보이는 작은 가능성 때문에 이 장소에 계속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번을 넘어서고 한 10번을 넘어서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가 하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단점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가 하면 제가 그 한 달 기간 동안 읽은 책, 들은 테이프, 참여한 미팅은 그 한 달 동안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만큼 했습니다. 베스트로. 그러니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미팅은 다 참여했고 눈에 띄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이비에서 관련돼서 추천되는 책들. 그리고 손에 잡히는 테이프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역일을 할 때도 제 삶을 더 낫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벌어지는 소득이 저한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강의나 성공과 관련된 강좌나 이런 데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들을 때마다 제 앞에 보이는 모든 모델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가능한데 저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한 10번을 듣고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10년 걸렸으면 나는 20년 걸리더라도 가능한 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내 성공이 가능하고 내가 해가는 방식대로 내가 알린 사람들이 성공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한테 보이는 장애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팅에 나올 때 실제적인 제일 큰 장애는 뭐였는가 하면 스피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제가 처음 미팅을 딱 갔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F2 미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저 옆방에 가면 앉아있으면 된대요. 저한테 아무 언지를 안 줬기 때문에 가서 앉아있었습니다. 앉아있는데 전부 처음 보는 분들이죠. 나머지 분들은. 테이블에 둥글게 딱 앉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분이 막 앞에서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딱 눈치가 딱 오죠, 그죠? 이거 나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막 가슴이 콩탕콩탕 뛰면서 오는 게 후회도 되고 내 두 번 다시 오는가 봐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랬습니다. 막 앞에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고 제 순서가 돼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 다음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스피치가 저한테 정말 고역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랠리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분들이 빨리 SP가 돼가 마이크를 들고 스피치를 하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저하고 다른 인종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SP는 어째 하면 될 것 같은데 SP가 되고 난 다음에 무대에서 저 스피치를 어떻게 하지? 이게 굉장히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치 공포감이란 건 저한테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게 막 어떤 측면에서 제 자존을 깔아먹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막 사람들 앞에서 떨고 막 제가 무서워하고 하는 제 스스로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스피치 때문에 사업을 그만둘 뻔한 일이 정말 몇 번 있었거든요. 랠리 때는 제가 스피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랠리 때 스피치를 안 하는 거는 뉴핀에서 올라갔을 때 사회자가 저쪽에 있으면 이쪽 끝에 서서 자신 없이 손을 싹 들면 사회자가 안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15%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18% 된 뉴핀일 때 15%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스피치를 안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 올라오라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오는 그 두 분 다 해래요.
근데 안개꽃을 떨고 얼마나 떨어놨던지 사회 보시는 분이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광경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올라왔나 막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사회자가 수습을 하러 멘트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분도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신 거죠. 제가 랠리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뜨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심하시라고 이 정도로 뜨는 사람 잘 없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원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 내려가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4분 좋긴 한데 이놈의 스피치 때문에 못하겠더라고.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로잉업 스피치라고 이런 세미나 때 이 무대 위에서 올라와서 이제 스피치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제 친구 한 명한테 알려가지고 고등학교 동기하고 오산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산 세미나 장소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온 겁니다. 제 업라인 스폰서 전화를 하셔갖고 김병주 사장님 오늘 스피치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요? 이러니까 무대 위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앞이 깜깜한 게 그 전달 제가 봤거든요. 그로잉업 스피치를. 요 앞에 서서 하는 거. 5분 동안 해라는데 제가 딱 그렇게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차를 돌리고 집으로 가자. 나는 이 빚을 영원히 떠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 고등학교 동기만 옆에 안 앉아 있었으면 그때 차를 돌려가고 집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동기가 이상 야릇한 눈치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문을 낼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뭔가를 외웠습니다. 막 외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 한 두 마디 이야기하니까 외운 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떨기는 무지 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스피치 절대로 안 외웁니다. 외우니까 외운 거 기억하려고 하더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 보시는 분이 그날도 수습해야 됐습니다. 나오시더만 마이크를 딱 잡더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나는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뒷마디가 뭔가 하면 이렇게 뜨시면서 스피치를 다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러는 겁니다. 야리까리 하더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가 진심이란 건 제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 후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이야기에서 제가 진심을 봤습니다. 사장님 스피치 때문에 노숙하게 잘하는 스피치보다는 그렇게 뜨시면서 하는 스피치 때문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사장님 언젠가는 대단한 리더가 되실 겁니다. 언젠가는 사장님 스피치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비스 비전을 제대로 보는 날이 올 겁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고 그냥 과장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갈 때 내가 이 집단을 떠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밥 먹으면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주 신기한 집단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대로 끝까지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삶이 바뀐다 그러는데 칭찬과 격렬한 문화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제 삶이 변하는 거죠. 제가 가진 소극성, 제가 가지고 있는 끈기 없음, 제가 가지고 있는 사교적이지 못한 것,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변할 수 있는 장소에 제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니까 제 성공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가 허용되는 시간 이 안에는 충분히 배려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조금씩 바뀌어가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제 속에 있는 원래 저도 모르게 갖고 있던 장점 같은 것들도 이빈스하고 자꾸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우리가 가진 단점은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원래 있는 장점이 이빈스 통해서 발휘돼가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보다 저는 이빈스 초입에 처음 접근해 들어올 때 저한테는 장애가 훨씬 커 보였습니다. 물론 그 후의 장애는 저한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놓으라고 말하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이런 거는 저한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초입의 장벽이 저한테 지나치게 높고 깝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런 장애를 넘어서 가지고 빚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이아몬드까지 왔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체성이 이 사업하고 맞다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게 제가 사업을 한 이유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딸아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딸이 이제 이름이 현진입니다. 걔
그 공개 수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오라 그랬는데 마침 그날, 그 전날 공교롭게 미국에 있는 제 남동생하고 재수 씨하고 조카가 이제 와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제 딸아이 공개 수업에. 근데 공개 수업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둥글게 이 모듬이 여러 있고 그 중에 이제 온 학부모와 그 사이에 같이 앉으라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동생하고 재수 씨는 이제 다른 모듬에 가서 앉았죠. 제 조카는 저하고 같이 앉고 그래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트에 탔던 여주인공이 다시 배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죽으려고. 근데 그 남자가 막 설득을 해서 다시 보트에 타는 그 광경이 막 보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 보트에 태울 수 있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8가지를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8가지인데 그 8가지를 가족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는 적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야 돼요. 그 물건도 상관없고 뭐 돈도 상관없고 하여튼 8가지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8가지를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적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저는 8가지를 적었습니다. 8가지 적고 나니까 그걸 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칸을 주고 8개를 다 오렸습니다. 8개를 딱 손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고 나니까 이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트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3가지를 버리라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라요. 근데 처음 3가지는 조금 우선순위상으로 구별이 되니까 뽑기가 다들 쉬웠는지 굉장히 빨리 내리더라고요. 3가지를 내렸습니다. 이제 5가지가 남은 겁니다.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2개를 남기고 또 3개를 버려야 될 상황인 겁니다. 또 3개를 또 버리래요. 그래서 다들 고민하는 이 모습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 3가지를 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2개만 남은 거죠. 근데 아주 잔인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 2가지 중에 1가지를 또 버려야만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 1가지도 물에 깔아앉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 고민하는 겁니다. 왠가 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가능성이 많고요. 그날 참가한 엄마는 딸하고 남편이거나 뭐 딸하고 엄마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느닷없이 아이들 공개 수업에 갔다가 아주 심각하게 어른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 장을 딱 더 내놓은 겁니다. 마지막 한 장이 들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딸아이는 엄마 아빠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살짝 훔쳐봤거든요. 그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심정적으로는 아빠를 버리고 엄마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쥐고 있은 겁니다. 걔는 이제 그날 그 게임에서 아웃돼 버린 거죠. 끝까지 못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 아이들부터 마지막 1가지를 왜 구했고 그 이유가 뭔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할머니인 경우도 있고 할머니가 자기를 다 길러줬다. 뭐 엄마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나도 있습니다. 나. 그 8가지 중에 나를 적어놔는 내 목숨을 끝까지 지켰고. 근데 신기한 거는 꼬마들 중에 한 3명이요. 남자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살린 게 돈이었습니다. 이놈은 엄마 아빠를 버리고 돈을 구한 겁니다. 그 맨 마지막 그 과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 맨 마지막에 구한 거기에다가 편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 대상한테.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적는가 봤더니만 도나 사랑하는 내 도나 이렇게 막 적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 그날 뭐 남자는 저하고 제 동생밖에 없었으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남긴 대상이 한 3분이 남편이었습니다. 남자분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끝까지 아이하고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갈등하다가 남편을 살린 거. 그리고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분도 많았습니다. 발표를 하는 여성분들이 딸하고 어머니하고 고민을 하다가 물론 그날 과제이긴 하지만 딸을 구하고 어머니를 버렸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애틋함 때문에 막 울면서 발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끝에 이제 제 남동생이 맨 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참고로 제 남동생은 좀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그 맨 남동생한테 이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긴 게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제 남동생이 태양요 이러는 겁니다. 그 선생님 놀라셔갖고 태양요 이러니까 태양요. 아니 왜 태양이죠? 이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전공이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네 손에는 나머지 보자 이러니까 뭐 물, 공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는 게임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제가. 근데 저는 그 8가지 중에요. 8가지 중에 7가지는 사람이었고 8번째는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뭘 버렸는가 하면요.
제 꿈을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한테 우리 삶의 정체성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 사업을 만났습니다. 제 삶이 나아지기도 원했고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 제 아이들, 제 부모님의 삶들이 부모님 행복감이 저를 통해서 더 커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줄을 당긴 듯이 팽팽하게 얹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동안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제 삶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꿈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그건 참 용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업이 온 겁니다. 저는 용감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사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본 게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크게 얻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같은 한계성은 벌써 날 수 있겠구나. 30대 중반에 저희 진짜 딜레마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제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일이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메이란 비즈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면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봅니다. 보통 정도의 내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저였지만 이 빛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진행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 기간 동안 저한테 이비인후와 관련되어 있는 제 성취와 관련된 그런 장애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한테 느껴졌던 거는 제가 아메이란 걸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명확해지고 그 희망이 제 가슴속에 탁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다른 일로 별로 안 흔들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메이 비즈를 딱 전달하러 가니까 세 번째 굉장히 강적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 진퇴와 관련돼서 딱 헷갈리는 순간이 그때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세 번째 강적 때문에. 저희 집안 어른이신데 제조업체를 내가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원래 좀 강하신 분입니다. 파수초도 강하시고. 근데 눈에 비는 게 없더라고요. 아메이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삶의 가능성으로 탁 밀착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무나 쫓아가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안 어른한테 가서 설명을 하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어른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아메이 하나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집에 최단기 최연소이사고 뭔가 한번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친구가 내한테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그만두더라 이러는 겁니다. 와,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저한테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제 사업을 흔들더라니까요. 이렇게 웃기더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바꿔줄 사업으로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2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럴까?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거. 네가 과연 성공해? 네가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네하고 좀 달라 안 보이더나?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정통으로 탁 찔른 겁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병자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된다. 그러니까 네 하던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러는 거.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집에 왔습니다. 다리 힘이 진짜 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확인하고 본 그 희망찬란한 그 가능성이 그 사람 한마디에 싹 점점 끔끔끔끔해지고 내가 이걸 과연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싹 바뀌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뭔가 하면 이런 장소가 계속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장소에 오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주말 부부였거든요. 제 아내는 부산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저녁에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소에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 안 오면 제 시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오게 된 거죠. 여기 와서 제가 가진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이 장소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집단의 시너지입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애견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제가 들어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산에 이제 자사고라고 한 게 있거든요. 부산 경남 일대에서 다 오는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또 입학을 한 겁니다. 입학을 또 했는데 처음 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학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학교를 뛰쳐나온 겁니다. 한 17일 하는데 중간에 한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못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 이유를 말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타율적인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할 수 없대요. 아메를 해갖고 너무 애를 자유롭게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결정적인 게 내가 아직 이 학교 학생도 아니고 이 학교의 룰대로 내가 따라야 될 사람도 아닌데 방학 때 나를 불러놓고 왜 자기들 룰을 내한테 강조하느냐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유였습니다. 그러고 나온 겁니다. 그걸 수습하는데 학교를 찾아가고 애를 설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야 이건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학기가 딱 바뀌고 시작이 딱 됐습니다. 개학이 딱 되니까 애가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즐겁게 긍정적으로 막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였는가 하면요. 집단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학교가 니한테 해준 최고의 혜택은 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니 옆에 앉혀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환경이 그렇게 되길 다소 원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러니까 가출하고 술 마시고 혹은 마약을 하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이 된 어느 날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꿈꾸지 않는 게 당연하고 뭔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추구하는 위험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능성보다는 되지 않을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집단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오니까 그 환경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저희 집안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취할 액션은 이 장소에 오니까 그게 바로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가족 모임에 가니까 그 어른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한 번 주장하면 탄력을 받아가 계속 주장하십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 하다 그만뒀다 이걸. 그 제가 뒤에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좋은 대학도 나온 적도 없고 그분같이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니다. 니는 내가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분 말 때문에 제가 그만둘 뻔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 못합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하고 저녁에 먹은 마음이 달라지는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냐고요. 우리가 본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설레면서 본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다른 일들이 별로 저를 못 흔드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아주 흠뻑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업을 할 결심을 하고 제가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에 내려가니까 토요일쯤 내려가서 혹은 금요일 밤에 내려가서 막 아는 사람들 만나가 사업 설명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어머님 본가에 초대하고 그랬습니다. 그 초대할 목적으로 사업 설명을 막 했던 거죠. 사업 설명을 막 하는데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처갓집에서 이제 제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분은 제가 가서 사업 설명했는데 저희 그 처갓집 어른이십니다. 가서 사업 설명 막 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나 또 뭐라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이거 신발 가게 하면서 물건 재놓고 팔아봤다 이래.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파는 것만 말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러니까 팔아가 안 되는데 안 팔아가 어째 된다 말이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와이프는 낮에 가서 돈 벌어오니까 밤에 이런 거 시키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대 띵 맞았죠.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리고 점심때쯤 해갖고 제 고등학교 동기를 이제 저희 처갓집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하려고 앉혀놓고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플립 차트를 탁 닫더라고요. 그 전에 말한 현실 점검은 다 동의했습니다. 다 동의했는데 그래서 아메이를 이러고 탁 펼치니까 그걸 탁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한 3개월 하고 이야기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다 니같이 거품 무는데 하다가 다 그만두더라 이래요. 그러고 나중에 3개월 하고 이야기해래.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저녁 때 저희 손아래 동서가 저희 처갓집에 왔습니다. 그저 이제 주말에 내려가니까 하목에 다 해야 되니까. 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사업 설명을 막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저하고 나이 차가 나는 상태가 되니까 끝까지 듣더라고요. 듣고 난 다음에 형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자석료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 자석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니까 이게 다른 거다 이러니까 똑같아요. 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들었냐 이러니까 들었대요. 똑같은 거래요. 그럼 네가 아메를 모르든지 자석료를 모르든지 두 개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런데 아니래.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저한테 훈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기분 정말 나쁘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다른 펀치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밤새 고민하신 거예요. 뭔가 마사이가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하고 있는데 야가 조금 뭐 이상하다 싶더니만 부산에 내려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메이야. 옛날에 아메이 제품을 20만 원씩 산 적이 있는데 그걸 목욕탕 한 곳에 쌓아놓고 먼지가 뽀얄 정도로 쓰지 않았던 그 제품을 저 마사이가 이제 집마다 들고 다니면 저렇게 팔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의사 전달을 못 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막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안방에서. 그러니까
제 아이가 방문을 딱 여는데 무슨 소리가 커서 잠을 딱 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더라고. 이제 와서 저런 걸 한다고. 동네 창피하게. 내가 여태 저거 잘 살아라고 애까지 길러줬더니만 이제 와서 저런 일을 한다고 막 호탕을 치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뭐 기분 나쁜 거는 둘째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습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해운대에 제 어머님 사시는 본가로 갔습니다. 본가로 가서 어머님하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겠더라니까요. 이래서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왠가 하면요, 그 기분 나쁜 일의 연속인데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었습니다. 손톱에 때만큼도 사업과 관련된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밥맛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못 흔드는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설득됐구나. 이 사업을 내가 계속하면 지금 이런 일이 이어지고 그 뒤에 내가 처음 봤던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내 자유나 내 성공이 그 뒤에 있다는 걸 나는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덜 열심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진 않게 됐어요. 물론 사업에 참여했다 그만두는 사람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했던 거예요. 계속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아멘인가 그거 내한테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진짜 설명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다음에 이러니까 애미도 알아야 될까 아이가 설명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태까지 아멘을 하는 중에 가장 불성실한 태도로 폴리차드만 탁 펼쳐놓고 그냥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기업 이름이 이렇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야, 네 말대로 하면 되겠네 그거.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 애미도 한번 도와줄게 이러시는 겁니다. 야, 10번 사업 설명했는데 10번째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양해를 구해서 제 어머님 본가에 이제 홈미팅을 진행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제 업라인 스폰서 가끔씩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격주로 해서 이렇게 조를 짜서 저한테 내려왔던 거죠. 그 내려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저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죠. 그죠?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제 업라인 스폰서들이 그때 SP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비 따지고 나면 이 남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저를 후원하러 오셨겠습니까? 제 성공을 돕는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메이란 사업에 대한 가능성 위에 겹쳐져 있는 제 성공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저 인간이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사람들을 나한테 모으는 거는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쫓아내려 설명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초대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결과를 가진 것들, 지금 모든 잘 되어가는 것들은 안 되는 과정을 다 거친 것들입니다. 원래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하고 원래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신경의 차이나 반사신경 차이는 그렇게 큰 폭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100이라 그러면 한 90에서 100 사이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 90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의 차이가 계속 쌓여갖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 세월이 지나니까 나는 운동을 잘하고 운동신경이 좋고 뭐든지 하면 빨리 배우라고 마음 먹고 새로운 운동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못해 해갖고 자꾸 안 하는 사람이 그 차이가 실제의 결과의 차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막 설명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고등학교 동기가 우두커니 한 명 와 있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동기가 키는 저보다 훨씬 큽니다. 덩치 큰데 앉아서 좋은지 싫은지 표정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 끝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제 업라인 스폰서들은 서울에서 2분, 3분, 심지어 4분도 오셨거든요. 저하고 어떤 경우에는 5명이고 배우는 사람은 1명인 겁니다. 제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야, 너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가르치는 숫자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노? 이러는 도대체 되는 거 맞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머니 이거 반드시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30대 중반에 제가 찾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자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진퇴양난인 겁니다. 더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 사업이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전달하고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이 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 인원이 한 6, 7명 됐을 때 제가 전업을 결심했습니다. 전 다 서울에 있고 제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 파트너를 통해서 나온 주부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무얘기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부업으로 가능하거든요. 시스템상으로. 지금 제가 제 사업 파트너한테 그럽니다. 다이아몬드 한 수수까지 다 부업으로 해도 될 만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성급하기도 했고 무시겠죠. 그래서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전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전업하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래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이미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네 인생에서 발전성 있는 일을 해라. 지금 먹고 사는 그 일 말고 지금 선택한 그 일이 미래에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삶이 그러셨거든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 있다가 이대로 가면 나중에 지금은 어느 정도 폐해를 받는데 나중에 10년, 20년 후의 삶이 썩 만족스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공부를 하셔갖고 약대를 가신 겁니다. 약대를 가가지고 오너한테 찾아가서 그랬대요. 2년 동안만 내가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오너가 아주 기특한지 허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가 저희 어머님은 약사가 되셨거든요.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를 보니까 굉장히 깝깝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무예기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암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암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나신 다음부터는 더 나은 삶, 발전성 있는 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이게 그런 사업이라는 걸 느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권하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제 사업 파트너한테 권하는 겁니다. 딱 암회를 통해서 50만 원 추가 소득이 생길 지점까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안 어렵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50만 원까지 추가 소득만큼 딱 와보면요. 100만 원 추가 소득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가능한 일이란 걸 금방 느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만 원만큼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0만 원만큼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의 비유 속에서는 완전히 배가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3% 여러분이 받는 소득, 우리가 받는 소득이 한 7, 8천 원이지 않습니까? 6%가 되면 3, 4만 원이 넘었습니다. 9%가 되면 10만 원, 12%가 되면 20만 원, 15%가 되면 40만 원. 이렇게 계속 배가가 돼간 거예요. 근데 그 배가를 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처음에 잘 못 느끼는가 하면 처음에는 금액 자체의 단위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가 중간에 어떤 지점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배가에 대한 기대가 흐려지기도 하지만 이거는 배가 되는 기하급수적인 팽창에 가능한 그런 원리의 비즈니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의 원리대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우리가 사업 설명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조금씩 증가하고 그리고 평생 상속되고 이런 원리의 비즈니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비즈니스라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달에 3%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2% 바로 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약사라시갖고 저를 도와준다시고 5월 달에 가정의 달 프로모션 하는데 저보고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너가 파는데 가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건강보온식품을 엄청나게 사시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하여튼 40% PB업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왕창 사셔가지고 제가 12%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이거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말리면 12%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말렸죠. 그리고 딱 12%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달에 다시 3%로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실망감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왕창 쌓아재셨다가 이제 쌓아재지 않으시니까 내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야. 이런 거죠. 하면 되게 상식적입니다. 내가 내 넷독의 그림을 보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기 이 부분은 평생 조금씩 증가하면서 상속될 형태로 가고 있는 넷독의 원리로 가고 있고 여기는 우리 어머님 같이 누가 싸제 갖고 만들어진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걸 내가 안다니까요. 저는 실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실망을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내가 막 하고 있는데 겨우 6% 딱 했는데 제 어머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병자네 다 반품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 받은 보너스를 개낸다고 그달에 보너스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제 어머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저를 도와주려고 아들 도와준다고 왕창 싸재셨다가 도로 반품한 거죠, 그죠? 제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 상식적인 거 위에 제대로 쌓아가시면 됩니다. 제대로 쌓아가시면 입에서 원리대로 평생 조금씩 증가하면서 상속되고 그런 원리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단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차곡차곡 소비의 개념을 쌓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제가 아메를 시작할 당시에는 아메를 다 피라밋이라고 여겼습니다. 피라밋이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메이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피라밋 제품도 안 쓰거든요. 어차피 아메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식이 바뀌는 식으로 저도 바뀌었습니다. 그 인식이 탁 바뀌고 나니까 아메에 대한 호감도가 탁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네 아메 아나 모르니까
이 사람도 피라미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던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메이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아메이를 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메이 물으니까 너 그 사촌형이 옛날에 플래티넘까지 해놨나?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 셀프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뭐 짜장면집이 하면 다 성공합니까? 그죠? 성공하는 집도 있고 성공 안 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용인에 저희 업라인 스폰서 세미나 하는데 이제 제 파트너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테이프 듣고 책 읽고 그냥 개념상으로 아메이를 굉장히 많이 파악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메이 세미나에 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친한 후배가 형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밤새도록 딴지를 걸은 겁니다. 그 인터넷에서 막 안 좋은 거 다 찾아갖고 막 계속 들이밀은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더 화가 나갖고 내가 꼭 와야 되겠다 하고 후배를 끌고 온 겁니다.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 이분은 이제 회계학도 하고 MBA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갖고 이러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사인 계시네. 어제 네가 밤에 내한테 물었던 거 다 물어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후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메이가 비싸대요.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답을 했지 이렇게 궁금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바로 그랬대요. 그럼 루비통은 비싼데 왜 팔리는데? 가격은 그 회사의 고유 정책이다. 그 제품을 쓰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 가격에 다시 쓴다니까. 니같이 안 쓰는 인간이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이 좋아가 다시 쓰는 사람들은 재구매 쓰는 사람은 그 가격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58개국에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셀프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이런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의 개념을 이해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하고 다른 오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속도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굉장히 좋아진 아주 큰 황금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품에 대한 인식은 다 바뀌었습니다. 30대 이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 한 가지는 다 써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호감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소비를 차곡차곡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STP를 했을 때 팔로업이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이 STP를 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거나 안 만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품이 자기가 좋아서 쓰는 사람은 계속 만나지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쌓여가면 세월을 두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시장을 충분히 활용한다 그러면 아주 튼튼하게 강하게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 기회를 이미 활용해서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져주는 가장 큰 좋은 장점은 뭔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비의 확장은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갖고 확장시키는 것. 부산에 한 4년 전에요. 진짜 신기하신 분이 오염장소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제 그룹은 아닙니다. 제 형제 그룹인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계속 와서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는데 굉장히 떠드시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전화가 딱 오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보시오 이러시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당하고 강사도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막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사장님 떠드시면 안 됩니다. 떠드시려면 좀 나가서 떠들어 주세요.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겁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생선 자판을 놓고 생선 가게를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5남매를 다 키워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사회적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 장소에 가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글을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배우기는 배우셨는데 필기는 안 되십니다. 한자 적는데 속도가 느리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SP가 되셨습니다. 한 3달 전에. 올해 연세가 69이십니다. 한글도 모르십니다. 그분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먹어본 제품이 너무 좋더라 이겁니다. 무릎 양쪽을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하고 쩔쩔맸는데 아메이 글루코사민하고 아메이 제품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주위에 만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뇌출혈 쓰러졌었는데 처음에 사람이 찾아가면 침을 좀 흘리시고 누워 계셔야 되시는 분이었는데 아메이 식품을 막 드시고 난 다음에 침도 안 흘리시고 혼자 목욕탕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메이 제품 너무 좋더라.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기회란 사업성하고 아메이 제품 자체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쓰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보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되시겠다.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을 보고 있는데 진짜 땅벌 같더라고요. 있지 않습니까? 날개는 요만한데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절대로 못 날게 생긴 게 막 잘 날아다니는 거. 막 이렇게 파라락 이렇게 날아다니는. 근데 그게 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구조역학적으로 못 난대요. 엉덩이 그렇게 크고 날개 그렇게 작아갖고. 왜 나는가 하면 못 난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한대요. 태어나서 지같이 생긴 것들이 다 날아다니거든요.
못 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자기는 충분히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에 날개짓 막 할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날개 쫓겨탄 게 막 한참을 흔들어야 뜨거든요. 그리고 중정이 둥 떠일 때도 다른 것들은 아주 우아하게 떠 있는데 이거는 팍거리면서 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못 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이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차 있느냐는 거죠. 이벤트를 보고 난 다음에 가능성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겪은 장애로 가슴이 자꾸 채워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결정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에메랄드 때 사인 좀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언제 사인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본 적도 없는데. 받아보고 싶은 적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사인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딱 생각하다가 그냥 적은 겁니다. 생각도 안 하다시피 적었는데 그게 아마 제 가슴 속에 가장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설레일 때 본 아메가 진실입니다. 여기 계셔가지고 아메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그 희망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 미래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레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설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장애가 부딪혀 갈 거지만 원래 처음 본 그 설레임이 맞다니까요. 그 긍정성으로 자꾸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도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죠, 그냥. 아마 미술 해나가다 보면 핑계거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도 꼭 내 가슴 속에 처음 들어왔던 그 설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바꿔줄 겁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지리산에 제 아들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지리산을 너무 좋아해갖고 막 사람들 지리산으로 막 보냈거든요. 저는 안 가더라도 막.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리산, 지리산, 이러는 겁니다. 뭐 산 이야기만 하면 막. 제가 다른 산을 많이 가봤느냐? 별로 못 가보고 지리산만 갔습니다. 산 이야기하면 지리산 이야기하면. 그 지리산 이야기하면 등산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 듣고 땀나고 막 그런 거 막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벽소령의 월출을 못 봐서 그렇다. 벽소령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하늘 앞에 있는 그 크고 둥근 달을 못 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장트목에 그 진짜 불타는 석양을 내 바로 앞에 서 있는 내 와이프의 얼굴에 빨갛게 타오르는 그 노을을 못 봐서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천왕봉에 하늘을 꽉 뚫려 있는 운해 속에 있는 그 일출을 못 봐서 네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살살 변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가든지 지가 다른 사람하고 가든지 그런다니까요. 제가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한 짓입니다. 갔다 오면 저한테 무슨 보상이 있었을가 아니고 좋아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에 한다고 안 간 산을 제 아들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폭수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폭우가 넘어와서 올라가다 중간에 내려와서 밑에 캠프장에서 이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야영장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아메를 할 때 첫 달에 2,080원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피라밋이라고 그랬다. 그러고 안 된다 그랬다. 근데 아빠는 했다. 왜 했는가 하면 아빠 널 너무 사랑해. 그래서 니한테 제공하는 미래를 좀 다르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네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아빠는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아빠는 아빠 삶을 어쩌면 그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아빠의 삶이 이대로 흘러가가지고 끝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비전을 받고 사람들이 내가 2,080원 받을 때 이걸 피라밋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아주 큰 성취는 아니지만 아들아 너도 네 삶을 그렇게 살아라. 아빠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겠다. 원래 잘해서 원래 줄충해서 원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그 장애를 보고 그 장애가 커 보이기도 하는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삶을 더 낫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해보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는 정말 아메라는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지 또 얼마나 크게 성취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이 속에 와 있는 기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고급 강의하실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나무 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나무 사님 제 업라인 스폰서십니다. 지금 에메랄드신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나무 사님 다른 프론트 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에메랄드신데 한쪽 내구에 유효인 금이라는 수속 다이아몬드 제가 있으니 한쪽 내구도 커져 그죠? 또 한쪽 내구에 에메랄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 내구는 이제 MD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 얼마 전에 5번째 레가 독립하셨대요. 그래서 곧 다이아몬드가 진짜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겁니다. 그분 연세도 60대가 훨씬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멘 아주 정말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정말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보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괜찮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60대가 지나고 보니까 다 현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떠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뭔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한대요. 정말 다른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72세 된 일본의 더블 다이아몬드가 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한국 나이로 74세 되신 분이 다른 나라에서 그 젊은이들한테 자기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방식은 EBS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또 아메 말고도 다른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속에
돈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자산 가치도 성장하는 그 경쟁적인 개념을 제외하고라도 이 비유 속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삶의 방식이 이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걸 형성해야 물려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의 방식을 같이 걔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8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제 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 나머지가 전부 사람이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제 삶의 정체성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감동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감동도 느끼게 만드실 겁니다. 제 사업 파트너 중에 아메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12%십니다. 저는 그분이 12%를 달성하면서 느끼는 감동을 같이 느낍니다. 처음에 아메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 어느 날 차츰 알게 된 거죠. 처음엔 사람이 좋았을 수도 있고 제품이 좋았을 수도 있고 이런 장소에 계속 오면서 차츰 알게 된 거죠. 아, 이걸 내가 시간을 더 꾸준히 해놓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 집안의 다른 문제들이 이것 때문에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한 3년 전부터 9%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9%를 드디어 파운더스 9% 하다가 못하다가 하시다가 파운더스 9%를 2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애가 생긴 겁니다. 앞불사 아메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애가 생긴 겁니다. 그 셋째 애를 출산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출산하고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드디어 12%가 됐습니다. 소비자 네트워크 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연속 또 12%가 되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12%를 또 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안 되는 과정을 거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12%를 달성하면서 느끼는 감동을 저는 압니다. 네, 그랬거든요. 남편분한테. 봐라. 9%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 9% 계속 되잖아. 이제 12%가 됐잖아. 12% 됐다, 안 됐다 하다 12%가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가 우리 집안을 지켜줄 수익원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걸쳐갖고 12%가 이제 됐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사업을 무시를 못합니다. 어머니도 동조하시고 남편도 이제 기대합니다. 그렇게 바뀌어가요. 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아메하는 즐거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계속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내적 동기부여, 그게 가장 생명 같은 겁니다. 밖에서 내한테 주는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실제로 있는 일인데 어느 태에 가신 분이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어느 태에 가시는 분이 아주 시골의 전원에 가서 사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꼬마들이 계속 와서 떠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꼬마들이 하루 떠들어서 나와서 쫓아내보기도 하고 막 과음을 치고 야단을 치는데 이놈들이 도망갔다가 또 와서 놀고 이러니까 시끄러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오는 꼬마들한테 저녁에 돌아갈 때 전부 1달러씩 주는 겁니다. 꼬마들 전부 다한테. 오늘 노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내일도 와서 놀면 1달러 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1달러를 계속 준 겁니다. 계속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흐르고 난 다음에 줄였습니다. 50센트로. 50센트를 줄여갖고 계속 준 겁니다. 또 내일도 50센트 줄게. 애들이 실망감이 얼굴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주는 겁니다. 꼬마들이 처음에는 거기에서 와서 노는 게 지가 좋아서 놀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달러 주면서부터 1달러 때문에 노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달러를 주다가 50센트로 줄이니까 실망감이 생긴 겁니다. 그 50센트 마저 주지 않자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안 놀아.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메도 이상하게 꼬이면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처음 출발했던 이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피치 하실 때도 그 느낌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왜 아메를 하는가? 내가 왜 아메를 시작했는가? 저는 저한테 가장 동기부여 줬던 말들도 그런 말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또 실현낼 수 있는 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꿈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꿈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리는 사람이 똑같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공유되는 시스템은 일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왠가 하면 오너가 가진 꿈하고 목표하고 직원이 가진 꿈하고 목표하고 도저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역이고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인은 사실은 딴 데 있는데 그래서 그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가 되는 것 같이 해서 동기부여 시켜가지고 그 집단이 그 오너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리더십도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 꿈의 공유가 아주 너무 강하게 잘 됩니다.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성공, 우리 스스로의 자유 그런 것들이 누구든지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가능한 그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민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을 딱 꽂으라 그러면 뉴욕타임즈에 칭기즈칸을 뽑았더라고요. 12, 13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한 200만 밖에 안 되는 부족이
병력 다 합해봤자 100만도 안 되는 그 민족이 전 세계를 통일한 겁니다. 중국, 이슬람, 유럽까지.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꿈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징기즈칸이 태어났던 내부족으로 나뉘어가 몽고 부족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의지하는 게 가축이니까 가뭄이 들거나 혹한이 들면 가축이 죽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부족을 약탈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가축만 뺏는 게 아니고 죽이고 아이들, 분유자까지 강탈을 해가옵니다. 징기즈칸이 성장해서 자기 부족의 부족장이 다시 되고 난 다음에도 징기즈칸 아내가 적장한테 납치돼 가서 적장의 아이를 임신해가 돌아온 애가 그게 징기즈칸의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징기즈칸이 몽고 고원을 통일을 한 겁니다.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징기즈칸 유목민들의 꿈은 그렇게 거대하지 않았대요. 그냥 기르는 가축이 잘 살고 가축이 새끼를 낳고 번창을 하고 그래서 아주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앉아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잘 크는 가축들을 보고 그 가축들이 생산한 것들을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그들이 가장 큰 꿈이었대요. 근데 징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것조차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그렇게 소박한 나의 꿈, 내 가족들의 꿈조차도 실현할 가능성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징기즈칸은 다른 계획을 세운 겁니다. 부족들한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절대로 싸우지 말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 부족을 먹고 몽고고원 밖으로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말들이 달려가는 최대한의 속도로 영토를 점령해 가기 시작했대요. 어떤 날은. 그런데 그게 징기즈칸의 제국이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몽고인들의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양에서 온 사람이 글을 적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래요. 초병이 보초를 쏘고 있다가 졸은 겁니다. 졸고 난 다음에 자기가 쫓아가서 장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제 보초를 쓰다가 졸았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 룰 중에 초병이 잠을 자면 삼수입니다. 기마병들의 룰이 그런 법칙입니다. 그 자기가 목이 날아가는 판인데 그걸 고하는 겁니다. 그 서양에서 온 사람이 기가 막힌 겁니다. 누가 네 자는 거 봤나 그러니까 안 봤대요. 근데 왜 너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니 그러니까 내 땅이, 내 조국이, 내 제국이 내 실수로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는 틈을 타서 그들이 들어오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죠. 이미 그건 징기즈칸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었습니다. 징기즈칸이 외친 꿈, 이제는 우리들끼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우리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제국을 더 넓혀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더 잘 사는 제국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게 그들의 꿈이 공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100만도 안 되는 민족이 수억 명을 자그마치 150년 동안 인류 사상 가장 완벽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59년도에 제이하고 리치가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보겠다고. 그 기회가 여기 있다고. 자기 자신의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알린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신들의 성공을 향한 도구를 듣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이것 말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기회 말고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치가 말한 게 맞다니까요. 어느 날 리치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메 40주년 컨벤션 때 큰 강당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 와서 플래티늄 모임이었는데 위를 보고 막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미 70대 후반이 돼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 한국의 노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 아메이 기업 인형과 아메이 시스템을 처음 출발시킨 사람이 창업자가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울렸다고. 40년 전에 나는 이런 걸 꿈꿨다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성공을 향해서 모여들어서 그 성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할 그런 걸 꿈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증명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꼭 여러분 것들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온라인 스폰서 정학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기는 멘토가 되는 거, 그런 거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자기는 또 멘토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래요.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든. 그런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자기가 사람들하고 정말 공유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아메이란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유에 대한 집중력이다 그랬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말한 그 기회 말고는 다른 것들은 나한테 하나도 안 맞았대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 STP를 하는 것, 쇼드 플랜 하는 것, 미팅에 초대하는 것,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내가 와 있는 것조차도 나한테 맞지 않았대요. 그런데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게 아메이 사업 뒤에 있는 그 기회였다 그럽니다. 이제 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아니면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저하고 똑같은 자유를 향해 가시는 동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내가 STP를 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실 거고요. 오늘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 기회를 공유하고 싶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 오늘 제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5,000원짜리를 팔러 다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 행위 뒤끝에 우리들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만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꼭 그 자유를 성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